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 교민인가 미국의 중위 소득이 7만 불이다. 미국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날 질타했어요. 내가 그래서 가구당 7만 불인데 가게당 그러면 한 집에 미국의 중위 소득이 7만 불이에요. 그러면 한국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9천만 원쯤 되지만은 자, 한국도 가구당 중위 소득이 얼마입니까? 연으로 따지면 6,5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별 차이 안 나고 실제 물가를 감안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가 낫지요. 그래서 미국의 가구당 중위소득이 7만 불이라고 그렇게 자랑한 분요. 그런데 미국이 뭐 어렵다고라고 한 사람, 미국에 가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요. 오히려 한국의 가구당 중위소득 6,500만 원이 미국에서 9천만 원보다 훨씬 쓸 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스타벅스에서 칵테일도 파는데 거기에도 팁을 20% 매긴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한 사람이 직원 12명 데리고 미국에서 식당에서 회식을 했는데 고기 먹고 소주 맥주 먹었는데 1인당 22만 원씩 나왔대요. 그럼 몇백만 원 냈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팁만 해도요 56만 원인가 뭐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객관성을 가지고 미국이 왜 저런 나라로 가고 있냐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이라고 무조건 찬양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미국의 정시가 한계점에 왔다. 그러게 미국의 월가의 대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잇따라 미국 정시가 급락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채 버블로 정시가 무너질 거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채권을 과도하게 매입하며 돈을 풀어서 부채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재앙을 초래할 거라. 그런데 시장에 이런 위험을 간과한 채 주가가 투기금융 자본주의로 과대하게 포장되었고 그것이 대공황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준이 급속도로 지금 놀래가지고 금리를 작년 3월부터 지금 1년 반까지 올려서 5.5%까지 올렸지만 이것이 좀 더 올라가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이 올라간 게 한 1년쯤 지나면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그래서 미국의 정시가 트램플린 상승 이후 급락할 거다. 지금까지 거품에 의존해서 미국 기업의 이 가치에 반해서 거품이 끼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거품이 끼인 만큼 추락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 500 지수는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22% 올랐는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침체 가능성이 커서 올해 미국 정시가 올라갔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주택 부동산이 다 무너지면서 결국 주식과 부동산에서 쌍추락을 경험하게 될 거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에도 주택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집 사는 사람, 집 파는 사람 다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미국에 굉장히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의 미국의 정시 상황이 2029년 대공황, 2000년의 닷컴 버블, 2008년의 금융위기 전과 유사하고 결국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 하면 그 타이밍이 미국이 지금 기업이 전부 침체에 빠져들고 주가가 폭락하는 타이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워런 버핏과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 미국 주식이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이 또 꿈을 꾸고 있어요. 자, 8월 마지막 주에 와이오밍 잭슨 홀에서 이제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을 불러서
돈 관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잭슨홀 미팅을 하는데 올해 파월이 여기서 할 이야기가 작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미국이 고금리 속에서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주가도 올라가고 뉴노멀 경제가 올해 화두다. 그러니까 이 뉴노멀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골디락스보다 더 좋은 뉴노멀 상황에 미국 경제가 접어들었고 최근에 높은 경제 성장세, 재정 적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약간 높은 중립금리 수준에도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뉴노멀 상황이다. 그래서 인플레가 가속화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 성장률만큼 풀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의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다면 인자들은 다 도란 거죠. 미국의 투자사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 경제가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민감하지 않고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파월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경제가 더 이상 금리 상승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미국 국채가 높아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고금리가 뉴노멀이라고 이제 황당한 헛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립금리가 있어도 그것을 별로 높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4.5 정도가 중립금리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에서 연준이 채권 이자가 이렇게 오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고 이걸 진정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미국이 이제 경제적인 이 문제들을 추적하는 부분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를 이제 포기하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분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재계 금융계에 총체적인 상황 담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미국에 나와 있는 현실만 보면 중국의 부동산 금융위기가 미국에 데미지를 미칠 거다. 흥다가 미국에서 챕터 15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 비구이 유한에 물린 것만 2조 3천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의 금융 붕괴가 미국에 미칠 부수적 영향력이 엄청날 거다. 첫째, 그거고요. 또 중국의 자본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게 급속히 빠져나갈 거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이제 내부에 수습할 돈이 없으면 미국에 투입되어 있는 중국 돈을 회수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반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국채 금리가 4.3을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금리 하에서 은행에 지금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말했죠.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가져가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어디다 돈을 빌려주겠어요? 상업용 부동산에 빌려주겠어요? 주택대출에 빌려주겠어요? 미국에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금리 모기지로는 8%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이자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집을 팔아도 또 사야 될 건데 미국 사람들 다 모기지 끼고 살지 현금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건물 시장이 상업용이든 거주용이든 다 붕괴될 거다. 거래가 올스톱 되어 가고 있다. 이 붕괴가 확실하죠.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8까지 간다는 상황에서 미국에 누가 주식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고 미국 은행 신용 등급도 대형은행까지 이제 강등시키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이 은행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진이 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지금 부동산에 돈이 물려 있는데 장기 투자.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것이 은행의 손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이제 뭘 하겠습니까? 채권을 미국 은행들이 많이 사서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고 있을 건데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은행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겠죠. 자, 거기서 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정부가 1조 1천억 달러, 1,500조쯤 되는 미국이 디폴트를 면하기 위한 연방 정부에서 쓰기 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1,500조를 8월 말부터 팔아야 돼요. 지금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또 이거 산다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유동성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중에 돈은 고갈되고 주식보다는 채권의 금리가 월등히 높아지니까 경제학의 원론에 이럴 때는 주식에서 빠지고 돈이 채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채권의 금리가 계속 변하니까 10년물 국채짜리가 이 채권의 금리를 변하는 걸 따먹는 머니마켓 펀드가 돈이 그걸로 다 몰려가고 있다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 건물,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 시장에서는 완전히 올 스톱 되면서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식과 주택에서 빌딩에서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되면 이것이야말로 자산 거품의 붕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산 거품이 붕괴되면 금융사들이 돈을 떼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금융사들이 돈을 떼이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져서 금융사에 돈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뱅크런이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뱅크런이 얼마나 무서운가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막아줍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는 뭐 JP 모건이 안았다 칩시다. 이제 누가 안아줘요? 은행들이 더 망할 때. JP 모건은 신용이 안전합니까? 그래서요. 미국이 정부가 지금 막아줄 돈도 없고 대형은행이 수습할 돈도 없고 대응지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자산이 붕괴되고 과대평가 있는 기업 실적이 전부 침체에 빠져들 때 미국은 수습불능의 공황적 상황이 온다는 거. 이걸 모르고요. 뉴노멀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높은 중립금리에도 경제가 성장하는 뉴노멀. 파월이 아마 잭슨 홀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